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개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것 두 글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사주를 먼저 올바르게 보는 어떤 기본 간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에 해당합니다.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목화 토금 수 중에서 수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십간을 외우실 때 원래 식간이라고 하는 것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오행이라고 하는 글자 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글자를 그 식간 뒤에 붙여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지로 자축임유 진사오미 신유술해 12지지가 있는데 이 뒤에도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처음에 초학 즉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오행 이 십간 12지지가 오행으로 어떤 것인지 처음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번잡하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꼭 식간 12지지 뒤에다 오행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이냐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꼭 뒤에다가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갑목, 을목, 병정화는 화에 해당이 되니까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기토는 토를 붙여서 무토기토, 그 다음에 경신은 금에 해당이 되니까 경금, 신금, 그리고 임과 개는 수에 해당이 되니까 임수, 개수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개가 목인지 무토가 화인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입에 이게 붙어 있어야지만 그냥 내 몸으로 이렇게 체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갑을병적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외우시면 처음에 명리를 배울 때 겪게 되는 어떤 혼동 같은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할 때 되게 우로수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우로수고요. 제가 가끔 또 비유를 할 때 이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비유가 좀 전설의 고향 그런가요? 옛날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옛날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께서 꼭 자식들이라든가 어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집안에 꼭 뭔가 큰 일이 있을 때는 꼭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꼭 정화수를 떠가지고 아침에 새벽같이 가장 먼저 그죠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치성 이 치성이라고 합니다. 치성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정화수를 떠놓고 하는데 그 정화수라고 하는 거 있죠. 정화수. 이 정화수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개수라고 요거 보면 됩니다. 하늘에다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식, 내 집안이 잘 되도록 신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물 한 사발 그거를 떠다 놓는데 그 물을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그런 것을 떠다 놓고 할머니, 어머니께서 공을 들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누가 이렇게 뜨지 않은 가장 맑고 깨끗하고 정화되고 고요한 그 물을 갖다가 떠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동적인 물이 있고요. 잔잔한 물이 있습니다. 물도 어떻게 돼? 고요한 물을 먹는 것은 그 고요한 상태의 어떤 성정을 먹는 것인데 막 어디서 막 휘몰아치는 물 같은 걸 딱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성향도 그와 같은 어떤 그 성향을 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정화수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개념이고 이러한 정화수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면은 개수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이다 생각하겠고요. 이 정화수, 개수의 성정 뭐예요? 맑고 깨끗함이 있죠. 그래서 청징함이 생명이다. 죽음이죠, 죽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맑고 깨끗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지조라든가 정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팽개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핵심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맑고 깨끗함, 개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이 맑고 깨끗함을 가장 꺼리게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토라고 하는 것이 오행상 청간으로 무기토고요.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는데, 지지에 있는 뭐 한 점 정도의 진술충미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지로 진술충이 된다든가 충미충이 된다든가 아니면 청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무토, 기토 등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개수가 청징함이 깨지고 어떻게 돼요? 탁해지는, 수가 탁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토를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 입장에서는 그 정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지만, 이 일간이라고 하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완전 재수 없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육친상 정관이라서 좋다가 아니라, 나는 그 정관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꺼리게 된다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 무기토가 너무 잠난하게 되면 반드시 목으로서 토를 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 핵심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맑고 깨끗함에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여름 중에서도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합니다. 늦여름이라고 해서 추운 계절은 아니죠.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양이라든가 화가 가장 왕했던 5월 같이 뜨겁고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일단 미월 자체도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하면서 어떻게 돼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미월은 화의 왕한 기운도 미월에 전해져서 화도 왕하지만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 즉 오행상 토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또 지지로 놓고 봤을 때 진술충미월이 모두 토가 왕한 계절로서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고온 건조하면서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열흘 전 간목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개수까지 해서 계속 상반월과 하반월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서부터 내일부터 다시 또 간목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상반월 하반월에 대해서 이제 굳이 강조하지 않을 거지만, 한 열흘 정도 미월 4개월 중에 하나인 미월, 즉 상반월과 하반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미월 볼 때 상반월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되고요.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된다 그랬죠? 대서절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서절 이전이 상반월에 해당이 되고, 대서절 이후가 하반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월이라고 하는 때는 마치 5월, 즉 5월과 같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5월과 동론한다. 5월과 동론한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5월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약한 개수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증발되거나 어떻게 돼요? 말라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 개수를 생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되죠. 왜냐하면 개수가 일간인데 일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간이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종격이라든가
전환격이라든가 합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간이 없어지면 그 사주는 성립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자체가 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서 생수해 주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요. 미월중 상반월은 5월과 동돈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매우 뜨겁고 염렬하기 때문에 화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이 핍박을 받아서 이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금만 있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같은 비견이라든가 겁재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수가 어떻게 돼요? 염렬한 화의 기세를 어떻게 돼요?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능히 금이 수를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도 그렇고요, 5월도 그렇고 미월 상반월까지 4, 5, 미월 상반월까지가 간법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화세가 왕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화를 절제시켜 주고 조후해야지만 금이 능히 일간을 생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대서절 이후 하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그랬죠.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한다. 똑같은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반월은 일간 개수가 약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보다는 하반월 때 개수의 기운이 더 세력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월 자체가 토가 왕한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왕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사주 타 간지로서 금수가 한두 점만 더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미월 중 4월, 5월, 미월 중 상반월까지는 반드시 같은 비견인 수가 있어야지만 좋다라고 봤지만은 미월 하반월에는 수라고 하는 비견, 겁재 같은 것은 용도가 크게 없겠고요. 반드시 인성 정도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 화가 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금이 수를 능히 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 해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미월은 다른 4개월 진술충별이 모두 그렇겠지만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 그죠? 여름이지만 늦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의 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5월보다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정도의 그런 열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매우 약할 때 태어났다. 즉 미토라고 하는 것은 7살에 해당이 되죠. 살지, 나를 공격하는 7살에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나를 생쥐해주는 인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 미월, 상하월이 모두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정리를 하셨을 것이고요. 오늘의 명식 개수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격이 될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개수가 미토, 즉 7살인 기토를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관격 내지는 7살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간에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미토 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거죠. 이것을 그래서 투출했다 내지는 투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허투라고 이렇게 허투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부로됐다라고 떠 있는데 어떻게 돼? 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뿌리가 없다, 이건 뭡니까? 허투 내지 부로됐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투출됐다 내지는 투간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원령의 뿌리를 두고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투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원한적인 평관격 내지는 7살격으로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3일 날 대서절이 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월이 되겠죠. 하반월.
하반월이 되는데, 자,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에 비해서 하반월이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근기는 개수 자체가 조금 더 상반월에 있는 개수보다는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으면 칠살이 등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어떻게 돼요? 칠살은 왕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이거를 내자로 살중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 일간이 약해서 왕한 칠살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칠살이라고 하는 거 쉽게 표현할 때 질병, 도적, 관제, 구설, 송사, 사건, 사고, 기타 여러가지 나를 극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여러가지 무시무시한 어떤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일간이 약하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몸을 많이 다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질병을 얻는다거나 뭐 도적을 맞을 수도 있겠고요. 길을 가다가 벅치기를 당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남한테 좋은 소리를 했는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고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제 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악플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죠. 연예인들이 되게 보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희신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간이 왕했을 때 신앙제행할 때는 그야말로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연예인으로서 큰 어떤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일간이 약한 경우 아니면 대세운에서 일간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그 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사를 생하게 되면 오히려 관제 구설 내지는 송사 같은 것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송송 커플이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물론 내가 그 사람들 사주를 아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연예인들 사주는 대개 보면은 이제 틀린 경우라든가 대개 보면 3주만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이지 생시만 빠진다고 하면 벌써 12가지 생시가 존립하기 때문에 그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인들의 사주 가지고 이렇게 그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주를 이 생시를 본다라고 해서 추론해가지고 자기 이론 구성을 좀 명확하게 한다라고 모를까 생시 자체를 배제해 놓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자, 이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해서 칠살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다시 화가 있게 되면 그 화라고 하는 것이 다시 칠살을 생해 주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생조하는 것과 방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방신이라고 합니다.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방조 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라든가 겁재 같은 것이 있어서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생조하는 것은 인성이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나를 옆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거하고 똑같겠고 방조 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 자매라든가 동기 동창이라든가 뭐 이런 나와 같은 무리들이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죠? 약간의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일간이 약할 때는 같은 개수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도 좋겠지만 일단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칠사를 인성이 화하고요. 이 인성이 나를 생해주게 되면 이와 같으면 사주국세가 살중 신경에서 살중신경은 여기 써놨으니까 살중신경에서 이거는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이와 같으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용신이 될 것입니다. 자, 연지라든가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를 보게 되죠. 일지에도 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금이 왕사를 설에서 일간을 생해주게 되고요. 개수 자체는 해수에 뿌리를 두게 되니까 개수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약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가 아무리 금을 생하고 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토 자체는 수를 약간 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염려는 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탁기, 즉 약간의 오염된 기운, 탁한 기운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좀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목 한 점 정도는 좀 있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자, 생실은 어떤 생실을 얻는 것이 사주의 어떤 중화 쪽, 이 사주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생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가 원래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이죠. 원래 수라고 하는 건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포대법상으로 놓고 보면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양지.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고요. 일간 자체가 약하고 토는 어떻게 됩니까? 토는 원령이 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서 이후가 되면 금수도 진기하지만 미중에 있는 기토가 이제 사령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토가 더 왕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면서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토는 왕한, 즉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간에서 신금을 받고요. 인성이 나를 생인조 해주겠죠. 그 다음에 해수를 보았는데 다시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시지에서 녹을 얻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임수 겁재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임수도 자수, 해수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일간이 원래는 약했는데 오히려 일간이 왕해진 것이죠. 그래서 약한 것이 변해서 오히려 왕해진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대서 이후에는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가 진기해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날은 이제 중복도 지나고요. 좀 있으면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말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한참 더울 나이, 지금 7월 말로 향하고 있고요. 좀 있으면 8월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더운 그야말로 바캉스 피크철이 되죠. 이런 경우에도 사주 명식 자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삼복생한으로서 한기 차가운 기운이 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정법이 되겠죠. 이거는 약간 격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미중에 있는 정화가 있긴 한데, 이 미중에 있는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약하고요. 목이 있어서 정화를 좀 생조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한데, 미중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정화 가지고는 매우 좀 약하고, 그 다음에 금수가 어떻게 돼요? 사주 전체에 이렇게 수가 많게 되면 미중에 있는 정화는 두려워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수에 의해서 파극당하는 것이 정화 입장에서 매우 두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화가 삼복생안에 어떻게 됩니까? 조우하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축시를 놓고 보죠.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습토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해수가 있고 축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자수가 있겠고 축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협내한다 그래요. 협내. 그다음에 협녹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중간에 끼어서 녹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임자라고 하는 것은 생시에서 자수라고 하는 뭐예요? 녹이 있었지만 이거는 축이 있으니까 녹은 없습니다. 근데 자수가 해자축에서 끼어서 보이지 않게 암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협내한다 내지는 협록, 껴서 들어온 녹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축토라 하더라도 수가 굉장히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또한 삼복생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금의 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 금이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사주 또한 축토이긴 하지만 축토는 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수동류 되니까 거의 뭐 물과 함께 휩쓸려 내려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도 삼복생안으로서 화가 용신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가 뭐 이거 생하는 뭐 살인상생 되는 것도 물론 사주의 격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삼복생안으로서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화로서 조우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 인해가 어떻게 돼요? 일시로 인해 한목이죠. 인해 합목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미월은 중요한 거는 제가 미월 할 때 지난 시간에는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월은 핵심이 뭐냐면 목의 고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목이 토가 왕한 계절은 맞지만은 미중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미토 안에는 미라고 하는 곳 안에는 지장간이 정화라고 을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고지, 즉 목의 고지가 되는 을목이 이게 장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원령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중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미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목이 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와 같으면은 이 기토만큼 간목의 어떤 기운이 굉장히 왕해졌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좀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간목에 비해서 일간이 좀 세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뭐 극약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좋은 점이 이 갑인시가 돼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토를 절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탁수가 되는 것, 탁수를 정화시키는, 이렇게 하면 정화가 다른 글자로 바뀌니까 이제 정화시키는 공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간 자체가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좀 과설되는, 그러한 일간이 과설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된다, 기운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금으로서 술을 생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즉 이거는 삼복생환까지는 아니죠. 뭐 인의 한목에서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인중에 있는 병화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복생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상관인 목이 왕해져서 일간의 기운을 과설하기 때문에 용신은 금으로서 술을 생해지는 것으로 놓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무오기미시 같은 경우는 보지 않아도 알겠죠. 이거는 토가 왕한 미월에 무옷이라든가 기미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관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다. 특히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개수를 파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지만은, 만약 이거를 무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하고 무토하고 서로 합을 하게 되죠. 이거는 서로 합해서 무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무옷이 기미시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시로 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 내 자식궁이 좀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특히나 일시로 충하는 것은 약간 생시로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지 않은 생시들 있을 겁니다. 경신신유시가 되면 개수를 생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경신신유시 또한 삼복생활이 된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시가 경신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수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즉 이 생시들 중에서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시들은 금수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요. 반드시 목화향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한습해진 어떤 기후를 매우, 그렇다고 한습해진다고 해서 겨울처럼 땡땡 얼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 그 사주의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의 어떤 기후라고 하는 것을, 한습해진 기후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